어제 오늘 낮 기온이 상당히 높았죠. 이럴 땐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우리 유통계 핫 이슈가 바로 이 맥주입니다. 토종 수제 맥주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 네. 이 수제 맥주가 일반 맥주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마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향이 좀 독특하고 기존 맥주의 청량감보다는 좀 더 묵직한 맛을 내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맥주의 맛으로는 수제 맥주를 정의할 수가 없고요. 보통은 수제 맥주 강국인 미국 양조협회에서 내린 정의를 따릅니다. 네. 수제 맥주라는 소규모 양조업자가 대자본의 개입 없이 전통 방식에 따라 만든 맥주를 수제 맥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규모가 적어야 하고 그리고 대자본의 개입이 없이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2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제 맥주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인 이 순수 보리를 50% 이상 넣어서 만든 맥주를 바로 수제 맥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종 수제 맥주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진한 과일 향이 인상적인 이 황금빛깔 옐로우 에일, 그리고 또 달콤한 캐러멜 향의 쌉쌀한 맛이 일품인 스타우트, 또 발효 과정에 국화를 넣어서요, 국화향이 감도는 밀맥주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 수제 맥주들인데요. 네. 양조장이 작아서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마다 배합법이 다 다르니까 맛도 개성이 넘치고 종류도 지금 700종이 넘습니다. 네. 과일 향도 많이 나고 그리고 시원하고 맛이 집에서 먹던 맛하고 또 맛도 분위기도 다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수제 맥주는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라는 걸 받아서 만드는데요. 5년 전에 55개였던 소규모 맥주 면허는 지난 3월 102개로 늘었습니다. 수제맥주협회는 5년 전 93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지난해 400억 원 규모로 커졌고 5년 뒤에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맥주 맛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좀 싱겁다 이런 게 중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6년 전 일이었는데요. 영국의 한 경제 전문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한번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즈음해서 수제 맥주가 국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맥주 수입량은 2010년에는 4만 8천 톤이었는데 이게 2017년에는 33만 톤으로 7년 만에 7배 증가했고요. 네. 반면에 국내 맥주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수출량은 15톤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네. 우리 돈 1,600억 원 어치의 적자를 봤는데요. 급기야 지난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국산 맥주의 판매 비중이 수입 맥주에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진 한국 맥주의 명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3년 전부터 작은 양조장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업체였는데요. 네. 지금은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맥주 공장을 인수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지난 2월에는 이 아시아 업체로는 처음으로 현지 대형 도매상과 유통계약을 체결해서 현지 편의점 그리고 술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응도 좀 뜨거운데요. 전 세계 맥주 애호가들이 이 맥주 맛을 평가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This one is good. It's very citrusy, bitter, which is the kind of beer I like. 수제 맥주 가운데 청와대 만찬주로 유명한 수제 맥주도 있는데요. 네. 이 업체의 맥주는 입소문을 타고 지금 미국, 홍콩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누적 판매량이 33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 선전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 사업으로 보여요. 이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혜택 같은 것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좀 절실할 텐데요. 이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윤이 줄어드는데 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과세표준 경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도 수제 맥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과세표준 인하 기준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맥주 전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소규모 양조장 맥주를 지금은 대형 마트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업체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류가 온라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주처럼 그런 수제 맥주도 온라인 판매가 되면 굉장히 또 다른 한 번 더 저희가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에러 사항 같은 거를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말해줄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은 부재한 상태예요.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또 대기업도 잇따라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비 맥주는 지난해 한 유명 수제 맥주 회사를 인수했고요. 또 신세계도 이 맥주 전문점을 내고 수제 맥주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하이트 진로 그리고 패션 업체인 LF까지 지금 네. 수제 맥주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세한 업체들의 입지가 이 때문에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 맥주에 대한 관세가 또 철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도 좀 우리 업체가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수제 맥주, 특히 소상공인들이 도전한 수제 맥주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